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도 없이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NS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로움을 마치 질병처럼 다루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깊은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선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로,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했죠. 이런 다양한 역할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자아의 깊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고요함이 지혜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었죠. 괴테는 자연 속 고독한 산책에서 영감을 얻었고, 칸트는 규칙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의 많은 창조적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소음에 가려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두려움, 희망과 꿈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타인과의 관계에 매여 있을 때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와의 약속, 의무적인 모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순간들로 가득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시작하고 싶은 날에는 느리게,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날에는 활기차게, 완전히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유 이상의 것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깊어지는 통찰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중요한 성장의 계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었던 관계들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스승이었음을 알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면의 치유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잊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에 몰두하기도 했죠. 바쁜 일상과 사회적 관계는 마치 진통제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것을 수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상처에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성은 고독한 시간 속에서 꽃핍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잠재된 창조적 에너지가 표출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예술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 요리를 하는 것, 집안을 정리하는 것까지도 창조적 활동이 될 수 있죠.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됩니다. 영적 성장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종교나 철학에서는 고독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색을 넘어 영적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자족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화목한 가정, 넓은 인맥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 없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족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은 때로는 두렵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이 모두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 부족함들, 약점들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차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친구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은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예, 인정, 소유와 같은 외적 가치들이 아닌 내면의 평화, 자아실현, 영적 성장과 같은 본질적 가치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는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소유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으며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 자기 사랑을 배우는 여정은 노년기의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외모, 더 많은 성취, 더 넓은 인맥을 갈망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의 주름진 얼굴도 느려진 걸음걸이도 때로는 잊어버리는 기억력도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황혼기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존적이거나 강박적인 관계가 아닌 자유롭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진정한 자족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화목한 가정, 넓은 인맥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만나는 작은 꽃 한 송이, 새들의 지저귐, 바람의 움직임에서도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죠.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 없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족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은 끝없는 탐험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급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문득 느림의 미학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항상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발견의 과정은 때로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차츰 이 여정이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임을 알게 됩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비싼 옷이나 최신 가전제품을 소유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 등이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평화로움,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들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줍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을 제공합니다. 화상 통화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류할 수도 있죠. 물리적인 만남이 줄어들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더 깊은 창조성을 발현시킵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할 수도 있고, 정원을 가꾸면서 생명의 신비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삶의 진실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성장의 계기였음을,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닫게 되죠.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신경 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노년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꽃 피울 시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당신에게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